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학원 테스트 할 때 유의사항, 쉽게 말해서 학원 입학 테스트로 새로운 학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입학 테스트를 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좀 도움될 내용 같아서 오늘의 짧은 영상의 주제로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테스트가 없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왜냐하면 테스트는 아이를 힘들게 하니까. 근데 학원 하는 저 입장에서 보면은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있잖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부터는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으로 이 친구의 수준이나 학습 태도까지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맞아요. 근데 내신 성적,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혹은 같은 학교 안에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 차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밖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를 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정확한 변별력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상중하 10개씩 30문제 주관식으로 치게 됩니다. 서술형 문제가 요즘 많이 거의 50%까지 학교에서도 와 있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 많이 치지만 어쨌든 그걸로는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충분히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는 그래서 학교 성적 100점이다, 95점이다 이런 걸 가지고 아이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이 잘못되면 그 뒤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측정을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병원으로 치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진나면 그 후속이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입학 테스트가 너무 어렵게 내는 거 아니냐. 아이들을 혹은 엄마한테 좀 아이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테스트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거는 학원마다 다 다를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게 다 사람들이 다 경제 활동하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전략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전화가 옵니다. 상담 전화가. 테스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대부분 이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전화를 미리 하는 거죠. 전화부터 미리 하십니다. 그래서 테스트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테스트 시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예약 시간을 그냥 무작정 잡은 경우가 있었겠죠. 잡고 이제 테스트 시간이 돼서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딱 들어올 때에 아이의 표정을 제가 봅니다. 아이의 표정을 딱 보면 이 친구는 학교 갔다 와서 지금 테스트 치러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제 들은 것도 아니죠. 좀 전에 들은 거야. 그러면 애 얼굴이 웃고 오겠어요? 아니겠죠. 얼굴 인상 자체가 달라요. 표정이 이거 완전 자기 계획이 있거나 뭔가 생각지도 못한 그죠? 일 터진 거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해요. 다음에 테스트 할래? 지금 테스트 할래? 왜냐? 테스트 시험이잖아요. 그죠?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시험을 잘 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쳐도 힘든데 기분 나쁠 때 치는 게
과연 이 학생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가 왔지만 정말 테스트 치기 싫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다음에 치던가, 집이 가까운 경우가 많으니까 뭐 내일 치던가 그렇게 상의해서 다시 테스트 날짜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그런 경우가. 뭐 와서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면 그냥 시험을 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테스트 치러, 테스트 어떤 학원, 좋은 학원이 있더라, 뭐 좋은 선생님이 있더라, 이렇게 다 필요 없어요. 좋은 선생님, 그 다녔던 다른 친구한테 좋은 선생님이지 우리 아이한테 좋을 가능성은 다녀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예약할 때, 그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아이와 상의해서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해라.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상의도 안 하고 애 데리고 와서 시험 쳤는데 시험 못 쳤어. 애한테 화냅니다. 그럼 되겠어요? 애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진단도 제대로 안 되고, 그죠? 또 거기다가 플러스로 또 못 쳤다고 바로 애 있는 데서 인상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도 사실 거북해요. 그래서 학원 테스트를 할 때는 반드시 최소 하루 전이라도 설득을 못했으면 데려오시면, 설득을 못했으면 테스트 치는 거에 설득이 안 됐으면 테스트 치러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전에 상의해서 아이가 준비된 마음적, 심적 준비가 되어야 그래도 시험 성적이 본인의 실력이 100%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을 하고 와야 한다. 이게 첫 번째죠. 물론 두 번째는 이거 이전에 있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사전에 상의하기 전에 이미 이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학원의 수준. 이건 아이의 수준이 아니고 학원의 수준이 아이에게 맞냐. 학원의 수준이라는 말은 학원에서 커버하는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원에서 커버하는 수준이 뭐 반이 뭐 영재반 뭐 심화반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레인지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있느냐. 정원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레인지 수준의 폭이 우리 아이가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냐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쳤는데 이 학생에서 제공하는 학원의 레인지는 여기인데 테스트를 쳐보니까 아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반이 없는 거죠. 이런 걸 그냥 심하게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탈락. 근데 탈락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이걸 탈락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학원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한번 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준이 일부러 이런 건지 아니면 뭐 학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정도 제공할 수 있는 학원이라고 하면 어떤 학생이 실제로 이쪽에 해당하는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쳤더니 제일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C레벨에 있는 이런 수준이 기초 수준이거나 뭐 그런 건데 이 친구가 학원에서 판단하기에 이 수업조차도 이 학생이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거는 탈락이 아니고, 그죠? 이 학생에 맞는 반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듣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좀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이 학생의 수준이 명확하게 여기인데 이 학생이 이 반에 집어서 이 반에 배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최적화된 수업이 아닌 겁니다. 최적화된 수업이 아닌데
이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학생한테 도움되는 것이냐,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영재반 ABC가 있는데 C반 학생인데 B반에 집어넣었다. 이 학생한테 E반에 맞는 학생한테 최적화된 공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B반 학생을 A반에 집어넣었다. 최적화된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반이 없는데, 그죠? 맞는 반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집어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할 수 없고 우리 아이한테 나쁘기 때문에 이 수업은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안 듣는 게 맞다는 거죠. 물론 어떤 최하 레벨 같은 경우에 정말 아이가 성적이 밑에 좀 부족할수록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윗반으로 올라갈수록 더 칼 같은 레벨을 지키는 게 더 필요한 경우가 많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일단은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배정받을 수 있겠거니라는 이런 간접적인 정보는 미리 알고 테스트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갈 반이 없어지면, 그죠?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용어 안 쓰는 게 좋아요. 탈락이라는 말. 그죠? 근데 탈락이라는 말 쓰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누구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일단 아이가 안 좋죠.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한 학원에 갔는데 테스트 쳤는데 떨어졌어. 또 딴 학원에 가서 또 쳤는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 이 아이 기분 정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공부도 기분이잖아요. 그죠? 아이에게 너무 많은 이런, 좀 크게 말하면 실패 경험이 너무 어린 학생들한테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 이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자꾸 쌓이면 하기 싫어지죠. 하기 싫어져. 이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자꾸 내 기분이 나쁜 것들이 누적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흔쾌히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의 수준이,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가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상의하셔서 테스트를 치러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가끔 이런 분도 계십니다. 범위 안에 있어. 범위 안에 있는데 우리 애는 이 정도 클래스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시험을 치니까 이 반이 나왔어. 그래서 이 반이 아니면 다니지 않겠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선택이니까. 물론 선택이니까, 서비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선택이니까.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학생이 정말 A라는 반에 실력이 있다면 근데 테스트를 쳐서 B반에 배정받았다. 그러면 우리 왜 요즘 그죠?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실력이 높으면 이 무리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금방 잡아내죠. 이 친구는 이 수업이 이 친구한테 부족하다. 그래서 반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이 금방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안 해준다면 그 학원이나 그 사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최적화된 수업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학원을 찾으실 때 이 학원의 수준이 우리 아이가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학원인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죠. 주변의 정보를 아는 분들에게 물어서 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꼭 그렇게만은 하지 마세요. 학원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 왜냐하면 인근 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다 학원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에 배정받을지 학원에서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미리 파악하시고 미리 다 파악을 하신 후에 아이와 테스트하기 전에 상의하시고 그렇게 아이가 기분 좋은 상태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학원 테스트를
보러 올 수 있게 하는 게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반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죠? 아이에게도 이런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원 테스트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수학 화이팅! 안녕.